거의 모든 것의 역사.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DNA 분자의 모양은 나선형 계단이나 꼬인 줄 사다리와 비슷하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이중 나선이다. 그런 구조의 골격은 데옥시리보스라는 일종의 당이고 나선 모양의 분자 전체는 헥산이기 때문에 데옥시리보헥산이라고 부른다. 가로대 또는 계단은 두 개의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구안인 G은 언제나 사이토신 C과 결합하고 티민 T은 언제나 아데닌 A과 결합할 수 있다.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이 글자들이 나타나는 순서가 DNA 암호이다. 그런 글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DNA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복제의 방법이다. 새로운 DNA 분자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라선을 이루는 두 개의 사슬이 재킷에 붙어있는 지퍼처럼 중간이 열리게 되고 각각의 사슬이 새로운 짝을 형성하게 된다. 한 사슬에 붙어있는 각각의 염기는 정해진 염기하고만 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슬은 새로운 짝이 될 사슬을 만드는 주형의 역할을 하게 된다. DNA의 한쪽 사슬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짝을 찾아서 다른 사슬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한쪽의 가장 위쪽에 있는 가로대가 구안인이라면 짝이 될 사슬의 가장 위쪽 가로대는 사이토신이어야만 한다. 그런 식으로 사슬을 따라 내려가면서 염기의 짝을 찾으면 결국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암호를 알아내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다만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놀랍게도 몇 초 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DNA 복제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100만 번에 한 번 정도씩은 글자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를 단일 염기 다형성 SNP라고 부르고 생화학자들은 스닙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스닙들은 비유전자 DNA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씩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병에 쉽게 걸리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색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혈구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런 작은 변화들이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 전체에 축적돼서 두드러진 개성을 가지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복제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실수의 균형은 아주 섬세한 것이다. 실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생물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적게 일어나면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생물체의 안정성과 변화의 경우에도 비슷한 균형이 작용한다.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세포가 늘어나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나 집단은 더 쉽게 움직이고 호흡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적혈구 세포는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든다. 그래서 템플 대학의 인류학자 찰스 웨이츠의 표현처럼 적혈구가 너무 많으면 기름을 펌프질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숨을 편하게 쉬기는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윈의 자연 선택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가도 설명할 수가 있다. 진화를 통해서는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종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는 뜻이다. 두 사람의 유전자가 0.1% 다르다는 사실은 스닙에 의해서 설명된다.
당신의 DNA와 제3자의 DNA를 비교해보면 99.9%는 일치하지만 대부분의 스니프는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 또 다른 사람의 DNA와 비교해보면 역시 또 다른 곳에 스니프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32억 개의 염기서열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단 하나의 인간 유전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하나의 인간 유전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60억 종류의 인간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화학자 데이비드 콕스의 표현처럼 우리는 모두 99.9%가 일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틀리지는 않는다. DNA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분이 왜 그렇게 적은가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다.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진정한 목적은 DNA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리들리의 말에 따르면 흔히 잡동산이라고 부르는 우리 DNA의 97%는 주로 스스로 복제되기 쉽다는 단순하고 다시 간단한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글자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30. 잡동사니 DNA도 쓸모는 있다. DNA 지문 인식에 사용된다. 그런 목적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은 영국의 레스터 대학의 알렉 제프리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1986년 영국 경찰이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DNA 서열을 연구하던 제프리스에게 2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용의자의 수사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범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정말 사실로 증명됐다. 콜린 피치포크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젊은 제빵사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2번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DNA 중에서 대부분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DNA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DNA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DNA를 복제시키는 기계에 불과하다. 생명은 그저 존재하고 싶어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DNA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DNA에 유전자를 만드는 지침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물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유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기능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역전사 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단백질의 유일한 기능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같은 레트로바이러스가 아무도 모르게 인체에 숨어 들어가게 해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유전자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변덕을 수용해야 하는 그릇일 뿐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두 합쳐서 인간 유전자의 거의 절반 정도는 자신을 복제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31. 지금까지 알려진 결과에 따르면 어떤 생물의 경우보다도 그 비율이 높다. 모든 생물은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의 노예들이다. 연어나 거미를 비롯해서 거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물들이 교미 과정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번식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욕구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충동이다. 셔윈 B. 롤랜드에 따르면 제국은 무너지고
이드는 폭발하고 위대한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일 뒤에는 만족을 원하는 단 하나의 본능이 있을 뿐이다. 32.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성은 우리의 유전 물질을 후손에게 전해주도록 부추기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일 뿐이다. 이드는 자아의 바탕을 이루는 본능적 충동.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설명했던 개념이죠.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인간의 의식 단계를 분류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개념을 니체는 다르게 하죠. 낙타, 사자, 인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뇌가 처음에는 파충류 뇌를 둘러싸고 그 포유류의 뇌가 있고 그 맨 바깥에는 인간의 뇌, 그러니까 슈퍼에고, 그거를 이루는 물질들이 뇌를 덮고 있다. 가장 바깥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DNA의 대부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도 전에 더욱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독일에 이어서 스위스의 연구자들이 좀 이상한 실험을 해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결과가 얻어졌다. 쥐의 눈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선택해서 초파리의 유충에 삽입시켜 봤다. 흥미로울 정도로 계상한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다. 실제로 쥐 눈의 유전자가 초파리에서 정상적인 눈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은 초파리의 눈이었다. 5억 년 이상 공통의 조상을 가지지 않았던 두 생물이 마치 자매 사이인 것처럼 유전 물질을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33. 다른 경우에도 똑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간의 DNA를 초파리의 세포에 넣어주면 초파리들은 그것이 마치 인간의 유전자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 유전자의 60% 이상이 근본적으로 초파리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적어도 인간 유전자의 90%는 쥐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4. 우리도 꼬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발현이 되지 않을 뿐이다. 35. 분야에 상관없이 선, 충, 류나 인간의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유전자들이 발견됐다. 생명은 단 한 장의 청사진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신체 일부의 발달을 관리하는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호메오 유전자 또는 헉스 유전자라고 부르는 주조절 유전자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0. 헉스 유전자는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해줬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분화됐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수십억 개의 배아세포들이 어떻게 간세포, 뉴런, 혈액세포 또는 심장, 판막의 일부, 등차신이 맡은 역할을 알아냈는가의 문제였다.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로 헉스 유전자들이고 모든 생물체에서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일을 수행한다. 흥미롭게도 유전 물질의 량과 그것들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가
그 생물의 복잡성의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600개가 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양치류도 있다. 37. 고등 생물 중에서 가장 진화가 늦은 종에 속하는 페어는 우리보다 40배나 많은 DNA를 가지고 있다. 38. 흔히 영원유조차도 유전학적으로는 우리보다 5배나 더 훌륭하다. 페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뱀장어처럼 생기고 2개의 폐를 가지고 있는 어류, 폐가 2개. 영원유, 도롱뇽목에 속하는 가장 흔한 40여 종의 양서류. 분명히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핵심이다. 최근에 인간의 유전자 수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최근까지는 인간이 적어도 1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에서 유전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어서 풀에서 발견되는 수와 비슷한 3만 5천 또는 4만 개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그런 결과는 놀랍기도 하지만 실망스럽기도 했다. 유전자가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몇몇 의기양양한 과학자들은 비만, 정신분열증, 동성애, 범죄성, 폭력성,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심지어 좀도둑질과 노숙자의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쩌면 유전학적으로 볼 때 여성은 수학에서 더 열등하다고 주장했던 1980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생물학적 결정론의 정점 또는 지점 또는 저점이었다. 39.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어떤 면도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주장은 매우 중요하면서 안타까운 것이다. 만약 키나 당뇨병에 걸리거나 대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질 가능성을 결정하는 개인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수선하는 일도 비교적 쉬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만 5천 개의 유전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복잡성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유전자들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 파킨슨씨병, 헌팅턴씨병,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몇 가지 질병들은 하나의 잘못된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지만 그렇게 잘못된 유전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항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훨씬 전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운명이나 건강, 심지어는 눈의 색깔까지도 각각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의 연합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디자인된 아이를 탄생시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수염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는 그 사람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대 초에 과학자들은 배아기에 쥐로부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유전자를 제거하더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심지어는 그런 조작을 하지 않은 형제나 자매보다도 더 잘 적응하기도 한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중요한 유전자를 파괴해버리면 다른 유전자들이 그 틈을 채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생물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그런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인간 유전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MIT의 에릭 랜더의 말처럼 유전체는 인체의 부품 목록에 불과하다. 유전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체를 어떻게 움직이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운전 지침서이다. 우리는 그 문제에는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단백질체 프로티엄가 목표로 등장했다. 아주 새로운 개념이어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백질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단백질체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모은 목록이다. 2002년 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단백질체는 유전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다. 단백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의 세포에는 언제나 수십억 개의 단백질들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활동을 모두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단백질의 거동과 기능은 유전자의 경우처럼 화학적 특성만이 아니라 그 모양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화학적 성분들이 제대로 결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특별한 모양으로 접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접힘, folding 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실제와는 달리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단백질은 고리 모양이나 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오그라들기도 해서 언뜻 보면 지나칠 정도로 복잡해 보인다. 단백질은 잘 접은 수건이 아니라 미친 듯이 구겨놓은 옷걸이처럼 보인다. 더욱이 고풍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단백질은 생물학의 세계에서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물질이다. 단백질은 그 기분과 대사 환경에 따라서 인산화, 글리코실화, 아세틸화, 유비퀴틴화, 황산화가 되는 등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지적했듯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수와 종류가 바뀌게 된다. 43. 그런 변화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유전학자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속에도 생명체가 작동하는 방법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통일성 때문에 나타나는 단순성이 숨어있다. 염기들의 협동과 DNA가 RNA로 전사되는 것을 비롯해서 세포를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는 작고 재치 있는 화학 과정들은 단 한 번의 진화가 이루어진 후로는 자연계 전체에 변하지 않고 유지돼 왔다. 프랑스의 유전학자
고 자크 모누가 반농담처럼 말했듯이 대장균에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코끼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더 그렇다 사십사.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계획에서 비롯됐다. 우리 인간도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38억 년에 걸친 객해묵은 조절, 적응, 변이, 그리고 행운의 수선 결과일 뿐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초파리나 채소에 훨씬 더 가깝다. 바나나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기능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기능과 똑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이고 그렇다는 사실이 앞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믿는다. 18.